문다혜 씨한테 가장 양형 사유 중에 최악의 그 양형 사유가 뭐냐? 그 가중되는 가장 그 양형 가장 나쁜 양형 그 사유가 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 말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음주운전 무지무지하게 죄질이 나쁜 거다. 그다음에 음주운전 한 놈은 또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으니까 초범부터 엄히 다스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재범 가능성이 낮으면은 그러면 초범일 때는 뭐 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쩌다가 한번 범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그냥 강하게 그냥 훈방하고 훈계하고 그냥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 진짜 두 번째 걸리면 그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했는데 두 번째 또 범행을 갖다 저지른다. 그때 가서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음주운전 한 놈은 또 하더라. 그러니까 초범 때 너 다시는 저희 음주운전하면 그때는 혼내줄 거야. 백날 이야기해봤자 똑같이 음주운전 하더라.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냥 뇌피셜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통계를 보니까 통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재범확률이 무슨 45%인가? 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수치까지 쫙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재범 확률이 뭐 한 45%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 놈은 또 음주운전할 확률이 최소한 5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게 걸린 사람만 45%라는 얘기예요. 걸린 사람만. 안 걸렸다라고 하면 음주운전한 사람 또 음주운전할 확률은 7, 80%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봐주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을 예비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컨대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네, 저 사람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해. 이런 거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치는 행동도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거든요. 예. 그런 거는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최악의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예비하고 음모하는 것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차를 몰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저 예컨대 문다혜 씨가 정혁진 변호사라는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야. 맨날 방송 나와가지고 내 욕만 해. 내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비하지 않더라도 문다혜가 음주운전 그 0.15면요. 소주 2병 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에이씨 그냥 누구든지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다 치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살인 예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예비하는 거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죽을지는 몰라. 어떤 사람이 죽을지는 몰라. 심지어 길 가던 뭐 개가 치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은 어쨌든 누군가 하나 죽어도 난 모르겠다. 이런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다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범죄자 문다혜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른 데도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 취재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청와대 얼마나 웅장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청와대 웅장한 수석 보좌관 회의할 때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살인 예비행위랑 똑같다.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문다혜가 아무리 그 운전 택시 기사님이 상해가 경미하고 그다음 택시 기사님은 쉽게 말하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근데 그렇게 아주 그 비상식적인 그런 합의금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요즘에 요만한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어마어마한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변호사 하면서 옛날보다 진짜 합의금 액수가 10배, 20배는 뛰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잘 됐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1억을 부르든 10억을 부르든 부르면 그렇다고 합의 안 하겠습니까?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징역 10개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그 음주운전에
습성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예. 틀릴 수도 있고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경험상 저도 그렇고 그다음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종합해 봤을 때에도 0.15의 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만취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할 생각을 했다 합니까? 그냥 맥주 한두 잔 먹고 소주 한두 잔 먹고 그래서 조금 알딸딸한데 그래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이고 설마 뭐 날 잡겠어? 그다음에 내가 이태원에서 우리 집 부암동까지 가는 길 다 아는데 거기에 지금 음주운전 단속할 확률은 전혀 없어. 그런 경험이 없어. 지금 할 시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조심조심 살살해서 운전해 봐야지라고 했는데 석세스. 성공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했으니까 만취했어도 뭐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가다가 몇 미터 가지도 못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지 뭐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났다고 그랬는데 10리는커녕 한 1, 2? 한 1, 2가 한 250m입니까? 뭐 어쨌든 그 정도 거리도 운전 제대로 못하고 꽝하고 사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다혜 씨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가 이번이 처음 음주운전이었으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처벌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일벌백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뭐 유명한 가수도 얼마 전에 사고 내고 또 누구도 얼마 전에 사고 내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하는 생각으로 진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죄송하다 내가 우리 딸 뭐 40살 넘어가지고 어차피 뭐 품 안의 자식도 아니지만 내가 한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에 대해서 그 검찰은 그다음 법원은 엄격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한 말씀 하셔야지. 그래야지 국민들 뭐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 문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다혜 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 대비해서 앞서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정비서관을 했던 이광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경찰 출석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음주운전 사건 중에 가수 김호중 씨 사건도 있었죠. 물론 그 자체 음주운전 사고가 그 자체로도 그 김호중 씨 큰 사고를 쳤지만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뺑소니를 치고 사건을 부인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결국은 구속되는 상황까지 왔죠. 사고를 사전에 이제 적절하게 처리를 했다면 또 다른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문다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수 김호중처럼 뭐 뺑소니를 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현재 출석 조사도 상당히 열흘이 지금 이미 지났고 가수 김호중 씨는 11일째 출석을 했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사고 이후에 지금 행동도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경찰 공보 규칙 바뀌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범죄자를 그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나라가 있을 수 있나? 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 벌써 머그컵 찍어 그 머그 사진 찍어가지고 문다에 그냥 눈 풀려가지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머리 산발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런 사진들이 지금 언론에 쫙 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다혜가 그렇게 술 취한 다음에 막 이러 하다가 정신없이 하다가 지금은 만약에 이제 경찰의 그 포토라인에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용산 경찰서 제가 가봤는데 예. 거기가 옛날 경찰서야. 그 용산구청도 옛날에 가봤는데 용산구청은 아주 근사하게 뭐 몇천억 들여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용산 경찰서는 아직도 옛날 경찰서라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 문다혜는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사진 찍히게 될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술 한 잔 입에 걸치지 않았던 사람처럼 뭐 화장하고 머리 단정히 빗고 그다음 뭐 정장 딱 입고 그렇게 딱딱딱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은 저렇게 개망신당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봐야 내가 저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진짜 돈이 아깝더라도 돈이 그래봤자 뭐 2, 3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리운전 그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복 규칙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예. 이거는 경찰청에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청장님 제 생각에는 경찰 그 공보 규칙 이거 좀 바꿔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그 범죄자들이 특히 이제 공적이거나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오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광철 변호사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안 봐도 비디오야. 어떻게 그 비디오냐면 아마 경찰이 문다혜 씨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아 저기 여기 용산 경찰서 뭐 누굽니다. 뭐 교통과에 무슨 정혁진 수사관인데요. 문다혜 씨 맞으시죠? 네. 아 저기 뭐 언제쯤 그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문다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아 저희 그 수사관님 그런데 제가 뭐 워낙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거고요. 변호사님이 수사관님한테 전화 드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더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변호사가 전화를 갖다 하겠죠. 저기 그 정혁진 수사관님이시죠? 그러면서 저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그 유명한 이광철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갖다가 맡으셨네.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광철 변호사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용산 경찰서 입장에서는 빨리 이 건을 그 처리하고 싶고 질질질 끌면은 그러면은 그 지금 용산 경찰서가 욕 먹는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그 용산 경찰서 수사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난주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냥 그저께나 그저께 정도에 그 소환 조사해서 조사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는 용산서도 너무 오래 끄는 거 부담이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나와가지고 조사 받겠다라고 하면 그럼 조사해 줄 거예요. 네. 뭐 어려운 그 조사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평일보다는 그래도 주말에 기자들이 조금 덜 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해야 뭐 신문이나 이런데 기사가 조금 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변호사였다라고 하면요 문다혜 씨한테 다혜 씨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갑시다라고 하면 다혜 씨 싫어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야 그거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는 게 그다음 매도 빨리 먼저 맞는 게 그게 낫고 끌면 끌수록 너한테만 불리한 거야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어드바이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끌고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가지고 그 조사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광철 변호사 이런 걸 잘 생각을 못 하나 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주 중에는 수사를 받겠지. 그런데 이번 주 중에도 수사를 안 받고 이걸 갖다가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용산 경찰서장부터 좌불안석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방송 나가가지고 왜 그 문다혜 수사 안 하냐? 뭐 특혜 수사할 거냐? 그러다가 뭐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할 거냐? 서면 조사로 끝낼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그 이광철 변호사님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이런 거는 빨리 하는 게 낫다. 매도 빨리 받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그래야지 국민들도 덜 답답하다. 국민들 더 답답하게 해서 분노 게이지 올라가게 해봤자 그게 그 문다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무슨 득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날짜 잡아서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